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조기 폐장했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1% 안팎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FOMC 이후 조정을 겪은 뒤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산타랠리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만 연준의 매파적 분위기로 상승 동력이 약해져 내년 초까지 랠리가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잇따랐습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현대차와 테슬라 등 주요 기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고도화된 휴머노이드 양산을,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대중화를 목표로 삼는 가운데 오픈AI의 개발 검토 소식도 전해지면서 로봇 시장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양자 컴퓨터 프로세서 추층주 3.0을 공개했습니다. 논문 사전 공유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만큼 구글의 윌로우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입니다. 중국은 양자 기술에 약 23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투입해 미국과의 양자 컴퓨팅 기술 간격을 좁히려 하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줘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릭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후에 또 기대감을 가지면서 시작했는 우리 국내 증시가 사실 다시 한번 정치적 풍파를 맞으면서 어려운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희망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지금의 어려운 시장 흐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방송 중에 그리고 10시 40분에 라이브 방송 통해서 꼭 챙겨가시는 기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성탄절은 즐겁게 보내셨을까요? 즐겁게 보내면서 에너지를 충전했지만 국내 증시는 이에 반하는 흐름을 보여서 오늘 장이 참 아쉽다고 느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 국내 증시만 연말 랠리, 산타 랠리가 오지 않을까 참 마음이 아파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대표님과 함께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보면서 그 후를 조금 더 기약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는지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들도 만나볼 예정이고요. 이슈에 걸맞은 밀착 종목까지 2개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마감된 국내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한산한 거래량 속에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오늘 양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44% 내리면서 2,429선으로 마무리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0.66% 하락한 675선으로 오늘 장 마쳤습니다.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열었죠.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라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탄핵 소추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 추진으로 다시 한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증시에 퍼진 건데요. 이 때문에 다시 개인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개인이 크게 물량을 팔아치우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은 물량을 담아줬지만 외국인의 수급도 약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양 지수는 하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에는 산타가 찾아온 것 같은데 우리나라만 조금 비껴가는 모습이라 마음이 아프기는 합니다.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환율이죠. 가장 큰 문제는 환율이라고 보셔야겠고 지금 국내 증시에 대한 투심이 굉장히 위축되면서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또 순매도된 자금이 또 자국의 통화로 환전이 되고 그러한 측면
측면에서 원화의 가치가 자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그런 측면이 계속 악순환으로서 국내 증시의 악재로 그리고 지수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 또 고환율 관련된 종목들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흐름 속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섹터가 있다는 점은 또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미증시에 반해서 굉장히 어려운 흐름을 이어가는 것은 분명하고 앞으로 이런 정치적 이슈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지수 반등은 조금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구간 지금의 구간을 지나가면서 또 해결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수가 적응할 수 있고 그러했을 때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셔서 이용하는 구간으로 사용하신다면은 분명히 지금 구간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오늘 특히 이런 환율과 정치 이슈가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점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종목 장세는 지속되고 있죠. 트럼프 관련해서 미국 관련해서 또 이렇게 유리한 또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업종들 특히 대표적으로 조선을 들 수 있겠죠. 계속해서 이슈가 나와주고 있고 뭐 인도까지 맞물리면서 정말 상승 흐름을 강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조선 지금부터 또 접근해 보실 겁니까? 높은 거 쫓아다니다가 정말 뒷꽁무니만 쫓아다니는 흐름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또 눌려있는 업종들, 종목들 중에서 선별할 수 있는 기회이니만큼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러한 종목, 밀착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으니까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를 가장 크게 짓누르는 요인은 급등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1,463원을 기록하면서 금융위기 당시만큼이나 최고 수준에 달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다시 이탈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눌려있는 종목을 우리가 조금 적기에 공략을 한다면 다시 한번 수익을 챙겨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관련돼서 이슈도 살펴볼 예정이고요. 잠시 후에는 밀착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눌려있는 종목,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 밀착 종목으로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이탈되고 있는 와중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은 결국에는 있기 마련이겠죠. 그런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다 보면 앞으로의 방향성을 예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 많이 사들였을지 순매수탑 5 종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는 SK하이닉스였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삼성전자를 담아주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1위로 SK하이닉스가 올라온 모습이고요. 2위는 신성델타테크, 초전도체 종목인데 오늘 장에서 또 급등 시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안에서 조선주들이 힘있게 움직였다 보니까 3, 4위를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차지를 했고요. 5위는 기아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에릭픽을 만나보기 전에 이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이 중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조선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뭐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의 움직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서 뭐 앞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 지금의 강세에서 눌리는 기회 분명히 줄 수 있습니다. 해서 지금 강하게 수급이 쏠리고 있는 종목들을 체크하시면서 추후에 기회를 만들어가는 또 기회로 삼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있고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꾸준히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점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하이닉스 뭐 말씀하셨다시피 삼성전자와 이렇게 외국인 순매수 흐름이 굉장히 엇갈리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지수의 방향을 잡기 위함이고 지금 지수 자체가 방향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시총 1위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또 흐름이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는 또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서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수가 상방으로 조금 더 가려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커플링되는 움직임이 나와줘야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뭐 순매수 탑5에는 없습니다만은 LG엔솔도 뭐
굉장히 반등을 해줘야 지수 자체가 상방으로 향하면서 투심 개선과 함께 국내 증시가 조금은 여유로운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또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신성 델타테크 또 차트 흐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최근 뭐 양자 기술 관련해서 전도체가 부각을 다시 한번 받는 모습인데 대장주이죠. 이 신성 델타테크는 사실 초전도체 관련해서 대장주이고 다시금 이런 고점대에 도달했고 또 최고점 기준으로도 사실 여유가 그렇게 많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거래량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상승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실렸죠. 해서 이전 거래량과 또 비교해 봤을 때 충분히 상방으로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조금 더 위쪽으로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해 드리겠고 지금 이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급이 그리고 또 차트 흐름 자체가 일정한 패턴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쨌든 수급의 주체가 있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절한 구간에 다시 한번 눌리는 기회를 줄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눌린 자리 또 지지 확인하시면서 체크하시면은 분명히 이런 높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구간 챙길 수 있다는 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 안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인 종목 5가지 만나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그 안에서도 신성 델타테크 우리가 차트상의 흐름을 통해서 조금 더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초전도체 종목 중에서는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오늘의 이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구글의 양자칩 윌로에 초전도 기술이 적용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폭으로 올랐죠. 이 시가총액 8위로 단숨에 뛰어오르는 모습 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꽤나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왔기 때문에 최고점까지도 거의 다 도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 부근임에도 거래량이 계속해서 실리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눌리는 기회가 나타난다면 신규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이런 고점 부근에서 들어가기 너무 무섭다라고 느껴지시기도 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향후 대응 전략을 대표님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오늘 만나보는 외국인 순매수타 5 종목들 앞으로의 대응 전략들까지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시장 흐름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대표님이 길잡이처럼 안내를 해주실 거니까 하단의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신성 델타테크도 만나봤지만 저희가 이 순매수타 5 종목들 안에서 항상 에릭픽, 원픽 종목을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방송에서 만나봤던 원픽 종목들 그래도 전략이 잘 맞아떨어지면서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오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의 이 5가지 종목 중에서는 어떤 게 에릭픽일까요? 네, 저는 뭐 명확하게 기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확하다. 네, 요거는 뭐 제 취향일 수도 있는데 네. 차트 흐름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앵커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차트이고 이런 종목들은 사실 특히 기아는 지금 뭐 고환율 기대감과 함께 미국 시장에 대한 또 기대감도 갖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아래쪽에서 저점을 굉장히 잘 다졌고 또 저점에 대한 확신도 심어주는 차트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또 다시 한번 장기 평선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과 같이 악재들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흐름이라면은 지금의 시황에서 눌려 있는 섹터인 이 자동차 특히 현대차 그리고 기아 굉장히 좋은 흐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해서 기아 진입하신다면은 현재 종가 또 구간이죠. 10만 3천 원 아래쪽이라면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보고 있고 위쪽으로 12만 원까지 또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돌파 시도했을 때 이전에 갭 충분히 메꿀 수 있고 추가적으로 12만 원 저항대까지는 돌파를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저항대에서 돌파 시도와 뭐 좀 일부 눌리는 구간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지금 뭐 굉장히 조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이어온 업종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렇게 눌려 있고 저가 메리트가 있으면서도 반발 매수세가 동반되고 있는 업종들 그리고 종목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 기아이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외국인 순매수스타 5 종목 가운데 에릭픽은 바로 기아였습니다. 고환율로 미국 시장에서의 수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죠. 지금 환율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반사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항상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현재 눌린 구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패턴을 우리 대표님께서 참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가 메리트가 있으면서도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 그리고 한번 올라갈 때는 또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종목이라면 여러분이 눈여겨보셨다가 이렇게 세일 기간이 찾아왔구나라고 생각될 때 올라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로는 현재 부근인 10만 3천 원 잡아주셨고요. 1차 목표가 1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9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가격적인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대표님이 주신 이런 코멘트들 여러분이 전략 세우실 때 참고를 해보시고 나는 이렇게 참고만 해서 혼자 대응하는 거는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대표님과 확실하게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요. 지금 만나봤던 에릭픽 그리고 앞서 만나봤던 순매수스타 5 종목들 향후 대응 전략들을 세세하게 받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는데요.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종목들에 대한 전략도 받아가실 수 있고요. 그날 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장중 시황 흐름도 살펴주시고 단기 공략주까지도 보너스처럼 공개를 해주십니다. 모든 혜택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해드릴 때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밀착 종목도 있다고 하고 에릭픽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종목들이 도대체 얼마나 힘이 좋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시겠죠. 여태까지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 얼마나 힘이 좋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케어젠이라는 종목, 대표님의 효자 종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1월 21일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고요. 바로 다음 날 공략을 시도했는데 1차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14% 넘는 상승분 이미 챙겨주셨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홀딩할 만하다라고 하시면서 끌고 가셨는데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다시 한번 12%포인트 올라가면서 2차 목표가까지 달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통신망 안에 있으신 분들은 최종적으로 27% 넘게 받아가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했길래 이런 수익률 요즘 같은 시장에서 가능했나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들어가 봤는지 좀 더 세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뭐 케어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종목들이 미국 재료로 흔들리고 또 올라가다 보니까 그에 비해서 인도 시장을 기반으로 이런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시키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시황에서 자유로운 종목이고 어쨌든 인도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그러한 시장에 뭐 6개 정도의 이런 헬스케어 제품들을 또 진출시킴으로써 바로 내년 상반기에 실적으로도 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주가가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고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이 장기 평선 지금 보시는 연두색 선이 241선인데 돌파한 이후에 지지를 받는 모습을 확인하고 또 진입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종목이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돌파 이후 나온 이후에 바로 진입을 했죠. 진입하고 뭐 시장이 굉장히 계엄이라든지 비상계엄이라든지 여러 가지 풍파를 맞는 와중에서도 큰 또 하락 보이지 않고 견조한 흐름 보이면서 지금의 또 수익 구간까지 왔습니다. 해서 이렇게 좀 뭐 행보를 하는 과정이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또 굉장히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을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굉장히 급등을 한 이후에 눌림목을 또 공략하는 방법도 좋지만은 명확한 선침해라는 것은 이미 수급이 들어오기 전에 움직임을 체크하면서 재료들을 감안해서 또 매집을 해 나가야 조금 더 명확한 선침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뭐 개인적으로 뭐 하루 종일 주식을 대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여유롭게 그리고 또 뭐 바쁘지 않게 증시를 대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한 종목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또 그러한 종목 두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자, 해서 케어젠과 혹은 케어젠보다 더 좋은 결과 만들어 줄 수 있는 종목 또 전략까지 준비를 해왔고 이렇게 저항대에 도달했을 때에는 또 지지부진하게 질질 끌면서 욕심내지 않고 명확하게 정리를 시켜 드리는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으니까 이러한 방법이 좋아 보이시는 분들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중에 꼭 팍스 통신망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던 케어젠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봤는지 같이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11월 21일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었는데요. 그때는 헬스케어와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슈로 꼼꼼하게 짚어주셨던 바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에 1차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14% 넘게 이미 오른 상황이었고요. 다시 한번 조금 더 보유해보자라고 하시면서 끌고 가셨는데 이번 주 화요일에 2차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26% 넘게 이 오름세를 제대로 다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때문에 이 미국과 관련해서 흔들리는 종목들 대비해서 시황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종목입니다. 이런 전략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죠. 그리고 차트상의 흐름 안에서도 이미 장기 이평선을 밟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지만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올 것이다. 우리는 눌림목을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전략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탑승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요. 이때 제대로 탑승을 해서 상승분을 제대로 다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밀착 종목은 이렇게 이슈와 더불어서 조금 탄탄하게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로 꼼꼼하게 선별해서 가져오십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밀착 종목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이슈와 맞게 가져오셨을지 그리고 얼마나 재료를 가지고 있을지 잠시 후에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방송을 함께 하시면 밀착 종목에 대한 설명은 들으실 수 있지만요.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이 50분이라 생각보다 또 짧게 느껴지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에 함께 하시면 더욱더 세세한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라이브 방송에도 꼭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이슈들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앞서 만나봤었던 외국인 순매수스타 5 종목들 그중에 에릭픽도 만나봤었고 잠시 후에는 이슈와 걸맞은 밀착 종목 두 가지를 만나볼 예정이죠. 이 모든 종목들의 정확한 전략들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은 해드리지만 정확한 가격 전략 그리고 종목명은 공개가 되지 않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에 함께 하시면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서둘러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밀착 종목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첫 번째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테슬라 이런 주요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오픈 AI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하는 걸 검토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결국에는 이 로봇 시장 안에서 자리 다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조금 살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오픈 AI 관련된 이슈가 소위 말하는 아직은 카더라 그렇죠.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고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점은 왜 로봇에 대해서 이렇게 카드라까지 끌어당겨서 이슈를 끌어당겨서 종목들을 상승시키느냐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겠죠. 그만큼 지금 로봇 섹터가 눌려 있는 저가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 조선에 또 갖다 붙이고 오픈 AI까지 또 거론하면서 주가를 상방으로 움직이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앞서 기아로 대표되는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자동차 그리고 이 로봇이 지금 반등 시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의 섹터이고 테마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지난 방송에서도 이 로봇 관련된 밀착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도 그리고 테슬라도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계속해서 또 경쟁시키면서 끊임없이 산업이 발전하고 또 산업에 적용을 시키는 움직임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산업의 시장 자체가 굉장히 또 확장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에 또 관련주들, 기업들을 수혜를 볼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고 실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실질적인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에 좀 더 집중을 해 보신다면은 지금 아직 반응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 충분히 강한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시면 유리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테슬라가 옵티머스로 대표되는 이 로봇을 대량 양산 준비 중에 있죠. 해서 정말 꿈의 1가구 1로봇 보급이 목표이다라는 점이 굉장히 또 관련주들의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고 이러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2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54%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국내 시장, 국내 로봇 관련해서 정말 이런 밀집도가 높다라고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인데 그런 측면에서 또 치고 나가고 있고 기술적으로 받쳐주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더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해서 오늘 또 움직인 종목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 살펴보자면 대표적인 종목이죠. 하이제날 NM이라는 신규 상장주이죠. 그래서 차트 흐름이 많이 없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수급적으로 또 치고 올라가기에 유리한 종목들이 오늘 또 움직임을 보인 양상을 보였습니다. 해서 직전 저항대를 일부 뚫고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다시 한번 이전 또 저항대인 14,000원 부근에서 윗꼬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종목이고 사실 이런 신규 상장주는 조금 더 올라갔을 때 급격하게 매물이 출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고려해서 또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거래량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오히려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을 꾸준히 보여준다면은 우리가 또 접근하려는 또 선침해하려는 종목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신규 상장주이죠. PNS 미케닉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역시 오늘 윗꼬리를 달았습니다만은 정말 상한가에 도달하는 근접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거래량 굉장히 의미가 있다 보고 있고 우리가 뭐 이 두 종목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로봇 전체적인 흐름을 체크하면서 어떠한 종목들이 후발주로서 그리고 이런 신규 상장주의 저항대 또 밀리는 모습보다 조금 더 추세를 이어나가면서 강한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에 좀 더 이목을 집중시켜야 된다는 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잘 나가는 섹터 그리고 테마는 어떤 것들로든 엮이면서 다 끌고 올라간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로봇이 이렇게 주도 섹터, 주도 테마로 자리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는 이슈를 통해서 조선과도 엮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또 주요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데 신경 쓰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도 같이 한번 살펴봤죠. 첫 번째로는 하이든 R&M 만나봤습니다.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이전에 참고할 만한 데이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단기적인 상승 흐름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오늘 장에서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또 유의미한 거래량이 동반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좋은 흐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PNS 미케닉스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장에서 조금 특별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윗꼬리가 달리기는 했지만 오늘의 시장 안에서 이렇게 양봉을 그려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또 거래량이 굉장히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실린다는 건 시장의 관심이 그만큼 쏠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흐름이 좋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휴머노이드도 그렇고 지난번에 조선과 관련해서는 협동 로봇이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로봇 안에서 이렇게 로봇 종류로 따져서 봐야 될지 아니면 로봇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부분으로 집중을 해봐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뭐 지금은 오늘은 또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로봇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산업 전반에서 이런 로봇들이 적용된다. 그러한 시장이 커져 나간다라는 점에서는 또 로봇 전반적인 종목들을 아울러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해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농기계 또 이런 협동 로봇들이 부각을 받고 있고 계속해서 로봇 관련된 재료들이 나와주고 있죠. 사실 로봇도 트럼프 관련해서 또 테슬라 관련해서 굉장히 유리한 종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로봇 섹터를 일부 좀 들어올리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후발주를 노리면서 선취매를 해 나갈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의 힘이 뒷받침이 되는 게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조금 살아나주기만 한다면 로봇이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까지 조금 시장의 흐름이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선취매 관점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훨씬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선취매를 해볼 수 있는 오늘의 밀착 종목은 어떤 걸지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봇 안에서 좀 더 짱짱한 재료를 가지고 있어야 아무래도 힘있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료가 조금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탄탄하다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재료도 탄탄하고 차트 흐름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낮고 위쪽으로 박스권 상단으로 향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지금 접근을 고려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로봇 핵심 부품인 감속기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산업 전반적으로 이런 또 로봇 가지고 있는 감속기 관련해서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 또 실적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미국 전기차 부품 제조사의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고 자동화 시스템 말씀드렸던 이런 로봇 자동화 솔루션 부분이 주요 매출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적으로도 이 기업의 이 종목의 이런 자동화 솔루션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과 같이 로봇 시장이 확장됨에 있어서 분명히 수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종목이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장점으로 국내 유일 직교 다관절 협동 이 세 종류의 산업용 로봇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이 사업을 다각도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또 유리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잘 영위되었을 때 정말 폭발적인 실적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서 주봉 차트 잠깐 살펴보자면은 제가 안정적인 차트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상승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적절한 눌림목과 반등을 그리고 돌파를 만들어주는 흐름도 안정적이다 할 수 있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행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종목, 정말 국내 증시 같죠. 이런 종목들은 박스권 공략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로봇이 살아나는 시장 흐름에서는 아래쪽에서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주봉 차트인데 보시다시피 일정 구간 또 저점을 확인시키는 종목이고 고점이 명확한 종목이죠. 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 명확하고 지금과 같이 로봇이 시장에서 강하게 또 주목을 받는다면은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전략적으로 그리고 손익비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을 공략하지 않을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방송 보고 계신 분들 또 이 종목 꼭 챙겨 가시길 바란다는 점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봉 또 살펴봐야겠죠. 보시다시피 장기 이평선에서 다시 한번 머물러 있는 구간인데 우리가 명확하게 저점에서 선침해를 할 수 있는 구간이고 직전 저항대가 가깝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간의 또 패턴을 참고했을 때 충분히 그 최고점 박스권 상단까지 돌파 기대감을 또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 종목 진입하셔가지고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장 흐름에서 유리한 구간 또 결과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로봇 안에서 우리가 챙겨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밀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로봇의 핵심 부품으로 거론되는 게 감속기인데요. 이 감속기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로봇과 관련해서도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보유가 되고 있는 업체입니다. 로봇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면 이런 재료들을 바탕으로 탄탄하게 오름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차트상의 흐름으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봉으로 살펴봤을 때 안정적인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박스권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밑에서 위로 상방까지만 우리가 목표를 잡아보더라도 충분한 이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봉으로 봤을 때도 저점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 드시죠. 지금 우리가 선취매 관점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이전 고점까지 최고점 부근까지는 상방이 굉장히 열려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익비가 좋은 종목 요즘 시장 안에서 혼자서는 찾기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전략까지도 제대로 받아가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자세한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는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밀착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이 정말 힘있게 올라갔습니다. 수익 리뷰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었던 케어젠 만나봤었죠. 11월 21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고 바로 다음 날 진입을 했는데 1차 목표가 달성하면서 14%의 상승분 가져왔고요. 여전히 홀딩해보자라고 하시면서 2차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끌고 가셨죠. 27% 넘는 수익률을 최종적으로 팍스통신망 안에 있으신 분들에게는 계좌 안에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또 최근에 하이비전 시스템 12월 10일 방송에서 공개해주시고 바로 다음 날 진입했는데요. 현재도 보유 중이면서 7% 넘는 상승분까지 맛볼 수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11월부터도 계속해서 밀착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챙겨올 수 있게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주고 있으십니다. 오늘 만나본 밀착 종목 특히나 손익비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확한 전략으로 가져가셔서 여러분이 수익의 극대화 같이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자 컴퓨팅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서로를 향한 견제가 이 양자 컴퓨팅 기술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 윌로우의 질세라 또 중국도 새로운 양자칩 쭈충주 3.0을 공개를 했는데요. 중국은 또 막대한 자금까지도 투자를 하면서 이 기술력을 좀 키워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해서 지금 미국이 치고 나가는 상황에서 중국이 쫓아가는 양상인데 국내 실정을 또 말씀드리자면은 굉장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다만 국내 보안주들은 또 기술력이 있다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해 보시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또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사실 국내에서는 이런 양자 보안주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만들어
있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해서 그러한 측면에서 미국이 이런 중국을 또 따돌리고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기 위해서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기대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또 국내 관련주들, 기업들의 수혜 기대감도 있습니다. 해서 고성능의 양자 컴퓨터가 해킹에 도입될 경우에 정말 한 국가의 이런 군사 정보 체계와 암호 체계가 무력화될 정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산업이 또 확장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해서 뭐 올 초 혹은 재작년과 같이 테마성 재료가 아닌 실질적으로 이 산업이 정말 확장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관련주들을 보유하는 흐름을 가져가야 또 중장기적으로도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이미 치고 올라가서 뭐 눌림목을 만들어주는 종목들도 있고, 오늘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어서 한두 가지 살펴보고 밀착 종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솔리드라는 또 종목이 굉장히 장기 평선 위쪽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을 만들어줬죠. 해서 뭐 고가 기준으로 20%대 이상 상승을 했고 윗꼬리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12%대 이상 또 형성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까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렇게 봤을 때 다시 한번 저항대에서 밀린 자리이고 또 위쪽으로 저항대가 고점이 근접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정말 수급의 주체가 있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6,000원대 눌림목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또 빠르게 또 치고 올라갔을 때는 사실 매집의 기회가 없겠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분명하게 아래쪽에 있는 후발주를 노려봐야겠고, 그러한 종목 우리가 여유 있게 지금 진입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기다렸을 때 이런 솔리드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많은 종목, 밀착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제 방송 얼마 남지 않았죠. 좀 기다리셨다가 밀착 종목 정보까지 정확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정말 이 양자 기술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대장주의 역할을 했던 엑스게이트도 이렇게 지금 눌린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1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눌림목 자리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올라간 자리가 굉장히 높은 구간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제가 봤을 때 손익비 측면에서 크게 메리트가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 접근을 한다면은 이런 엑스게이트가 상승 흐름을 연이어 이런 거래량이 실리면서 만들어 주기 전에 6,000원 아래에서 매집을 했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고, 그러한 기회를 주고 있는 종목 분명히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간 종목들, 사실 위쪽으로 크게 메리트가 없는 종목들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양자 그리고 로봇과 같은 섹터들은 조금 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섹터 내에서 전반적인 흐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와 함께 명확한 후발주 선침해하셔서 좀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좋은 결과까지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즘 어려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증시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또 뜨거운 감자를 고르라면 양자 기술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서로를 향한 견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다퉈서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죠. 국내 증시도 아직까지는 국내 안에서의 이런 투자는 미비한 상황이지만 뉴욕 증시로서의 이런 훈풍은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시장의 관심이 이렇게나 뜨겁구나라는 걸 같이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었죠. 오늘 또 장중에 솔리드 슈팅이 크게 한번 나와줬습니다. 윗꼬리가 달려서 내려왔다는 건 시장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시장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는 오늘의 이 장대 양봉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엑스게이트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양자 기술과 관련해서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을 꼽으라면 단연 엑스게이트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도 눌림목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밀릴 때 그래도 이 밀리는 힘을 이겨내는 어느 정도의 화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추가 상승 여력까지도 충분히 눌림목에서 버티는 이 모습을 본다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손익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미 너무 고점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보다도 더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조금 더 우리가 먹을 거리가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 있으니까 새로운 종목을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종목 당연히 선별해서 가져오셨겠죠. 오늘의 밀착 종목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양자기술 관련해서 앞서 만나봤던 두 가지 종목도 화력이 엄청나다는 걸 확인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밀착 종목도 비슷한 종목 아닐까? 이미 시세가 비슷하게 나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하실 것 같은데 뭐가 다를까요? 다르죠. 일단 차트 흐름이 다르고 음. 아래쪽에서 저점 굉장히 잘 다지면서 상승 흐름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일부 테마성 종목들보다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또 장기간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집중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서 이 종목은 양자 내성 암호 기술 적용해서 보안 솔루션 상용화에 또 성공을 한 종목이고 이러한 PQC 시장은 2030년까지 약 12조 원 규모로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실적적으로 또 수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해서 이런 양자 컴퓨터로도 해독이 어려운 새로운 암호 방식을 국가안보, 금융기관, 공공서비스 영역에 이미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해킹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 지금 정말 저가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이 종목 역시 주봉 흐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아래쪽에서 지난 9월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한 주봉을 만들었고 상승 또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쪽으로 조금 더 눌리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종목의 지금 2,100원대 위쪽이 명확한 횡보의 박스권이다 보시면 되겠고 위쪽으로는 상단 3,000원까지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 일부 시장 흐름 따라서 박스권에서 잠시 이탈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과 같이 양자 기술이 꾸준히 또 시장에서 이슈로서 호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특별히 강한 흐름을 만들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주가가 행보하는 박스권을 찾아가는 흐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충분히 유리한 구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에서 조금 여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해서 일봉상 봤을 때에도 이렇게 시장 흐름 따라서 굉장히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또 상승 반등 시도를 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강한 거래량을 형성했고 사실 이 자체가 매집의 흔적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해서 끊임없이 하락한 흐름 속에서도 매집봉을 만들어줬고 최근 구간에서도 다시 한번 이런 윗꼬리들을 연출함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반등한 흐름 지금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저점을 다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 속에 있는 종목들은 사실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미리 말씀드렸던 이런 선침해할 수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유리한 재료와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종목이니까 양자 기술 관련해서 아직 보유한 종목이 없으시다면은 저와 함께 이 종목으로 한번 유리한 흐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양자 기술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져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밀착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때는 또 딥페이크로 사이버 범죄 문제가 한창 대두될 때 보안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핫한 모습이었죠. 오늘의 밀착 종목도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면서도요. 또 여기에 양자 기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와 보안 두 가지 재료를 동시에 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차트상의 흐름 주봉을 통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박스권을 잠시
잠시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하지만요. 양자 관련 재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슈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보고 있으신데요. 일봉상으로도 한번 봤을 때 저점을 굉장히 잘 다져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올릴 일만 우리가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선취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선취매를 하면서 손익비 좋은 매매 그리고 우리가 수익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밀착 종목으로 대표님의 전략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극대화된 수익 챙겨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밀착 종목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만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잠시 후 50분에 마무리가 될 텐데요. 잠시 후 10시 40분부터는 대표님이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시면서 더욱더 세세한 전략들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QR코드 얼른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올해 거래일이 이 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탄탄하게 전략을 세워가 볼 수 있는 기회 주식광장과 함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